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이루어질지니 후기 영상을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스포가 있습니다. 다 이루어질지니 스포가 있게 오늘 한번 후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는 약간 넷플릭스가 원래는 한 번에 다 올리는 게 특징인 플랫폼이었는데 요즘엔 또 막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파트 1, 파트 2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한 번에 쫙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13화예요. 그 총 그게 12도 아니고 16도 아니고 13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나온 게 아마 추석을 노린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내리 보고 이렇게 좀 입소문을 타기를 바라는 넷플릭스의 원래 마케팅 효과를 좀 주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한복을 입어봤는데요. 네, 그래서 금요일에 나왔죠. 근데 금요일에 이제 벌써 막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보면서 이렇게. 근데 호불호가 갈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았다는 사람이 있고 나는 싫었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 호불호가 갈렸다는 말을 듣고 전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만약에 너무 호인 그 리뷰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손이 잘 안 가요. 진짜 이게 이상한 마인드인데 어떤 좀 그러더라고요. 전 영화나 드라마가 너무 호가 많으면 손이 좀 잘 안 가고 나중에 막 6개월 지나서야 보게 되고 막 이러는데 이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니까 왜 갈릴까? 이게 너무 일단 궁금하고 내가 보면 호일까 불호일까? 나는 호일까 불호일까? 그리고 호라면 또 불호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저는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 밤에 시작을 딱 했는데 와 멈출 수가 없는 거. 저는 호였어요. 그래가지고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새벽까지 이제 7화까지 봤어요. 7시간을 본 거죠. 한 7시간 정도를. 그리고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이거 자야겠다 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고 이제 토요일에 일어나서 8, 9, 10, 11, 12, 13 이렇게 보고 이제 오늘 일요일에 이제 후기 리뷰를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저는 호였고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전체적으로 호였다는 거지, 이 작품이 진짜 최고의 작품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저도 약간 의문이 생긴 점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좋았던 부분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넷플릭스 이렇게 틀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포스터가 나왔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 포스터가 진입 장벽이었습니다. 그 K-pop 데모노터스가 제목이 진입 장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다 이루어질지니는 포스터가 진입 장벽이다. 저는 좀 보고 뭐지? 꿀리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드라마를 보면 포스터에 나오는 그런 느낌은 이제 살짝 초반은 살짝 그러고 나중에는 그렇지 않아서 일부러 약간 포스터로 충격을 한번 주고 실제 드라마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하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천사가 수요일에 태어났나? 그리고 진이가 목요일에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금요일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진이는 자기들은 연기 없는 불에서 태어난 정령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만 방자해지니까 천사랑 진이가 싸웠어.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진이가 죽었어요. 그 다 죽은 건 아닌데 많은 진이가 죽고 세상이 조금 깨끗해지니까 그때 신이 금요일날 인간을 만든 거예요. 진흙으로. 근데 이제 그 인간한테 고개 숙이라고 했어요. 근데 천사랑 진이들이 다 고개를 숙였는데 이 이블리스라는 진이만 김우빈 씨가 연기한 고개를 숙이지 않은 거예요. 난 진흙으로 빚은 저 존재한테는 나는 고개 숙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이 화가 나서 그 진이를 지옥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이제 지옥에 떨어진 상태로 빈 거죠. 내가 인간들을 타락시켜서 이 지옥으로 다 데려오겠다. 그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이 인간들이 사실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하고
했는데 이제 그걸 들어주는 신이 그럼 나도 이제 요구를 한 거죠. 너 그렇게 타락해서 보내다가 한 명이라도 타락하지 않는 인간을 만나면 너를 지옥보다 더 깊은 여기까지 나오고 이제 그 나레이션이 약간 중간에 끊기는데 나도 보내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가 이 지니가 한 어린 고려 아이를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고려 아이한테 비라고 했는데 그 고려 아이가 거의 그 자리에서 세계를 다 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너무 세계가 다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소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벌을 받게 된 거죠, 지니가. 그래서 더 깊은, 그러니까 처음에 1화에서 시작한 걸로는 그 램프에 갇히게 된 거예요. 983년이나. 이 지니가 이게 또 빈 거죠. 제발 내가 다시 나가서 사람을 내가 만나가 내가 끝까지 타락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거죠. 근데 또 신이 그래 그러면 해보는데 만약에 안 되면 그 인간이 끝까지 그렇게 타락하지 않고 의로우면 천사 이스라엘에게 너의 목을 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로 그 인간이 이제 환생을 해가지고 그 수지 씨죠. 그러니까 수지 씨가 연기한 기가영이죠. 그래서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제 소원 세계를 빌어라 라고 하는데 근데 이 분이 기가영 씨가 평범한 분이 아니잖아요. 기가영 씨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로 나와요. 그래서 예고편을 이제 보셨으면 아실 텐데 온 마을이 함께 이 아이를 키운단 말이에요. 감정을 모르고 다른 사람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런데 할머니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마을 사람들이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그냥 외운 거예요.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사람이 아파.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이건 안 돼. 이거를 계속 가르쳐가지고 이제 성인이 무사히 잘 된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규칙들을 지키면서 살고 있고 자기가 사실 하고 싶은 것들은 못하고 할머니한테 배운 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물한테 그런 지니 같은 존재가 소원 세계를 빌어봐 막 이렇게 하니까 이 기가영 씨가 너무 신난 거예요. 왜냐면 인간처럼 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니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지니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다쳤겠죠?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너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밀고 막 이렇게 화가 났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조금 그러니까 그 장면 자체는 전 재밌었어요. 그 무서운 상황인데 너무 재밌어 그래서 막 신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너무 잘 만들었죠.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흥미롭게 잘 만들었죠. 소재가 재밌게 했죠. 근데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진이가 전지전능한 존재잖아요. 천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요일에 태어난 천사랑 목요일에 태어난 진이랑 막 천사는 날개도 있고 날아다니고 진이랑 천사는 전쟁을 치를 정도로 막상막하인 실력을 가지고 있고 소원도 이뤄줄 수 있고 인간의 소원 미래 가는 거 안 되고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빼고 다 해준다고 말하니까 돈도 다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아무튼 근데 그렇게 전지전능하고 그리고 막 사라지거든요. 모래바람 같은 걸 내가지고 막 사라지기도 하고 과거로 가기도 하고 순간이동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존재가 인간이 밀었다고 떨어져서 다쳐요. 그게 전 좀 약간 그 장면 자체는 재밌었거든요. 그 대립이나 이런 건 좋았는데 다쳤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떨어지자마자 딱 그냥 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 장면에서만 든 게 아니고
그 후에도 이 기가영 씨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진이한테 절대로 무서움을 느끼거나 하지 않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진이가 막 불내고 이러면 막 지금 너 뭐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하면서 막 때린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도 진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맞는다는 게. 진이만 그런 게 아니고 천사도 그래요. 어떻게 맞을 수 있지? 이게 피할 수 있는데 그냥 맞은 건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 그게 좀 진이의 능력이 어디까지고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됐고, 그 물리력이 어떻게 지평자프계를 고정하셨어요? 이게 질문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피지컬 싸움이다 물리 싸움이다 한 것처럼 이게 이렇게 물리력이 통해버리면 과연 진이랑 천사를 인간들이 어려워할 이유가 있나?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좀 정의가 더 디테일하게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물리력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드라마가 15세 이상이군요. 저는 조금 폭력적이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폭력도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폭력은 그래도 폭력은 나쁜 거지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지양해야 하고 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안 좋은 거지만 그래도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작품에서 이 대등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그렇다고 쳐봅시다. 어떤 이야기 흐름상.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약간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그런 폭력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거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네, 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여자 주인공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잖아요. 근데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게 나오잖아요. 그 할머니의 부단한 노력이나 이런 걸로 교육을 통해서 한 인간을 이렇게 키워내는 게 전 너무 흥미로웠고, 이 드라마에서 흥미로운 부분 중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잘 키워내는가가.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이 오히려 이제 감정을 못 느끼고 잘 모르니까 이게 공부처럼 배웠단 말이에요. 표정을 보면서 이거는 화난 거다, 이건 슬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캐릭터들이랑 다르게, 여타 많은 작품의 작품의 캐릭터랑 다르게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건지 뭔지 이런 걸 너무 잘 파악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흐름에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누군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게 참 재밌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았던 거는 연기가 참 좋았어요. 이 작품에서. 일단 그 남자 주인공인 김우빈 씨가 진이가 장난스럽게 나오는데 사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이런 깊은 곳에서는 슬프고 이런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거, 그렇게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연기 이런 같은 거를 순간적으로 나오는 걸 너무너무 잘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정극이 있잖아요. 막 장르물이라던가. 그래서 완전 진짜 현실 그 자체인 그런 내용에서는 진지한 분위기의 연기를 하잖아요. 그럼 진짜 연기를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진짜 연기 잘하시는 분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런 정극 말고 이렇게 판타지가 나오고 이렇게 CG가 많고 이런 작품에서도 와, 연기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걸 상상으로 채워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 진짜 어려운 연기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 잘하시고 막 중간에 막 이렇게 사라지고 막 이런 연기도 하셔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이 보이는 것처럼 연기를 하셔야 되고 막 이런데 그런 거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인 수지 씨도 그 사이코패스가 진짜 감정이 없어 보이는 그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시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기존의 사이코패스 역할들은 보통 막 어떤 그런 잔인함이나 이런 거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진짜 감정이 없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이걸 뭔지를 모르는데 그냥 보고 배우고 분위기상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그런 사소한 장면들 막 뛰는 장면 이런 데서도 우리가 누가 쫓아오면 막 놀래서 이렇게 도망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기가형은 그런 감정을 잘 무서움을 모르니까 뛰는 중에서도 감정 없이 뛰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뛰어요. 누가 막 쫓아와도 이게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냥 뛰어야 되니까 뛰는 거죠. 자기 어떤 상황상 좀 그런 거 너무 잘하셨고, 그리고 그 은행원 친구로 나오는 분이 있어요. 국보경이라는 캐릭터인데 그 배우분 제가 막 검색해보니까 강채영 씨더라고요. 근데 진짜 현실에 있을 것 같은 그 연기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가지고 어디서 봤지 뭐 검색을 했는데 이제 필모그래피랑 막 이렇게 작품 활동하신 거 보니까 링크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링크란 드라마에. 근데 제가 링크도 봤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고 어디서 봤지. 무빙에도 나오셨대요. 그래서 무빙에서 봤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무튼 연기 너무너무 잘하시고 그 아역 중에 이제 기가영 씨 어렸을 때에 해당하는 분도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여러 역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또 남자 어린이신데 연기 너무 잘하시고 이제 궁금함도 생겼어요. 어떻게 이거 연기했을까? 왜냐면 이게 약간 그런 실제로 무서운 장면이라기보다는 대사나 상황이 무서운 장면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여기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연기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연기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고 CG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CG는 저는 그냥 괜찮았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너무 좋았다는 아니에요. 그냥 괜찮았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능력을 쓰는 장면, 막 모래 흩날리고 이런 CG가 오히려 저는 괜찮았고요. 그 배경을 CG로 한 그런 게 저는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은 실제 현실 배경에서 찍으셨으면 어땠을까? 근데 물론 제가 잘못 아는 걸 수도 있죠. 실제였는데 제가 그거를 CG구나 이렇게 하면서 부자연스러워라고 느낀 걸 수도 있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현란하게 막 휘몰아치고 이런 CG는 오히려 좋았고 잔잔한 CG들이 저는 안 좋았어요. 그냥 좀 모르겠네. 진짜 힘들어. 저 모르니까 드라마 제작 환경을 모르니까 힘들었겠지만 진짜 어떤 그 장소에 가서 찍으시는 게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칼리드였나? 칼리드를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인간들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고아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무섭지만 이제 너무 무서운 게 생기면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무서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가 그 인간들을 어떻게 그냥 모아가지고 자신의 어떤 신복으로 삼은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오랫동안 막 9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배경을 보면 아마도 몽골 같거든요. 몽골에서 고아인 아이들을 그렇게 거뒀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그래가지고 한국에 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어도 이렇게 잘하면서 어떤 무조건적으로 아버지를 믿고 따른다. 공포만으로 그렇게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이 도깨비랑
되게 비슷했다고 생각해요. 보면서 도깨비가 제대로 생각이 났거든요. 일단 네 번의 환생이 있어서 환생해서 다시 만나는 것도 너무 도깨비랑 비슷하고, 남자 주인공이 여기서는 도깨비였고 이 드라마에서는 이제 진이이고 여자 주인공이 인간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신에게 비는 것, 신에게 간절히 바라잖아요, 두 남자 주인공 모두. 그리고 이렇게 또 그 신이 용서를 해준다거나 벌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하고 있었다거나, 이런 흐름들이 되게 도깨비랑 되게 비슷하고요. 뭐 차이가 있다면 도깨비의 신은 맞나? 약간 동양적인 신? 삼신할머니랑 대화하고 이런 신이잖아요. 그리고 이루어질지니의 신은 약간 서양적인 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 같은 존재, 그런 차이? 근데 어떤 그 큰 틀은 도깨비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드라마에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드라마는 허구의 세계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의 이야기들을 약간 하면서 약간 현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거든요. 현실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얘기를 막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디즈니를 언급을 한다거나, 근데 삐 처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파리의 연인이랑 더글로리랑 상속자들 패러디하고 하는데, 이제 김우빈 씨가 원래도 상속자들 나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도의 모습으로 분해서 나오시고 이제 그런 비슷한 대사를 하시는데, 이 영도 목소리랑 그 톤과 이런 게 너무 저는 반갑고 좋았는데요. 그 조금,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이에요. 시청자로서 조금 덜 하는 것도 좀 덜어내는 것도 괜찮았겠다, 그런 생각이 전 좀 들어요. 그냥 영도 정도만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후기에 많이 올라와서 알고 계시겠지만 송혜교 씨도 지니아로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글로리 이런 언급을 조금 안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를 이렇게 쳐다보는 연출이 중간에도 한번, 아까 방금 말한 그 더글로리 상수자들 패러디 할 때도 나왔었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하지마, 지금 끝날까봐 걱정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원래 드라마랑 영화는 화면을 안 쳐다보잖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드라마 영화 보면서 화면을 쳐다보는,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화면을 쳐다보는 작품이 2작품 정도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렇게 탁 쳐다봤을 때 약간 보는 사람을 하여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놀라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제가 말한 앞에 2작품 얘기에서는 그 인물이 쳐다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배우가 아니고 그 배역,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인물이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었다면, 이 지니에서는 이루어질 지니에서는 배우가 쳐다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느낌이었고, 그 부분은 재밌었고요. 약간 이렇게 작품과 현실을 이렇게 넘나드는 듯한 그런 거를 이번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호냐 불호냐를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호예요. 호고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최고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볼까 말까 하신다면 저는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밌었고, 오락적인 면뿐만 아니고 슬프기도 했거든요. 저는 실제로 울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울었어요. 근데 남녀 주인공들의 사랑 때문에 운 게 아니고 그 처한 현실 때문에, 얼마나 그리울까, 얼마나 가고 싶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아직
연휴가 많이 지나가진 않았죠. 그래서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됐다. 뭐 이거는 다른 게 더 좋았던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해봤고, 근데 이제 제가 엄청 똑똑하고 막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혹시 잘못 알았을 수도 있고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하니까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도 또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좀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 이루어질지니 이번 추석 연휴 한번 봐보세요.